여러분, 너만 믿었는데 수출마저 적자라니. 와, 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런지 솔직히 걱정이 태산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지탱해 온 힘은 수출에 있었거든요. 소비는 소비대로 완전히 무너졌죠. 투자는 기업들이 들쭉날쭉합니다. 이 와중에 수출이 잘 되는 바람에 우리 경제가 힘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출이 작년 12월에는요 적자가 났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습니다. 5억 9천만 달러니까 이게 적지 않죠. 적자가 났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역수지가 적자가 난 적은요 웬만하면 없습니다. 웬만하면 없습니다. 2008년인가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을 때 그때가 적자가 났었어요. 적자가. 그리고 작년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 4월 달에 적자가 났었어요. 게다가 작년 4월은요. 이게 외국인들에게 배당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2월의 적자는요. 이거는 아마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12월에는요. 기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밀어내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는 밀어내기 수출이 절정을 이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수출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겠지만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무역수지 적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경고를 날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는 수출이 600억 달러가 늘어났다고 난리가 났어요. 11월 달에 604억 달러가 됐는데 12월 달에는 607억 달러가 됐다면서 수출 6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면서 광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출이 604억, 607억 맞아요. 그런데 이게 수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수입도 똑같이 늘어났거든요. 오히려 수입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12월에 수입 보세요. 613억 달러예요. 무려 말입니다. 전월 대비해 보면 37.4%나 그야말로 전년 대비하면 37.4%나 폭등해서 맞아요. 그런데 613억 달러죠. 607억 달러죠. 그러니 적자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 구조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는 어쩌면 말입니다. 충격적인 결과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까지 해봅니다. 이런 예상까지. 언제든 이 충격의 도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지금 해보는 거고요. 적자가 5억 9천만 달러가 났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이렇게 적자가 난 데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11월 달에는 35.5% 폭등했습니다. 10월 달엔 35.8% 폭등했어요.
한 해 수출이 6,445억 달러, 역대 최대다. 1956년 이후, 그러니까 수출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6,445억 달러까지 했다면서 그야말로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나지만 결국 말입니다. 적자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저는 더 충격이라고 지금 봅니다. 수출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여러분, 수출을 이렇게까지 많이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 잘 돼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업 지원 정책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규제가 엄청나거든요. 규제가. 기업들에게 규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기업들에게는 비용을 엄청나게 증가시켰습니다. 게다가 법인세도 22%를 25%로 여기에다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7.5%까지 올렸습니다. 여기다가 세제 혜택이란 세제 혜택은 다 없애고요. 기업은 그야말로 적폐세력이라면서 돈 내놔, 안 내놓으면 계속 규제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은요, 살고자 발부둥 쳤던 거죠. 국내에서 안 되니까 해외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발부둥 치고 다녔던 결과가 우리 수출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의 폭등, 이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죠? 수출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겠죠. 객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수출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6,445억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요,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기업인들의 엄청난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게 뭐예요? 노동자들 도와주기 시작했잖아요. 친노동 정책만 썼잖아요. 지금 노동자들은요, 회사에서 잘려도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사업장을 점거해서 파업을 해도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위해서 도와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이만큼 했다는 것, 이게 자랑스러운 거죠. 문제는 적자가 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문제인데, 5억 9천만 달러의 적자가요,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왜냐고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다 빼고요. 다 빼고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도 원달러 환율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1190.5원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원화값은 상대적으로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왜 원화값이 떨어지느냐? 달러가 그만큼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그만큼 말입니다, 돈을 또 푼다는 이야기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푸는 돈이 너무 많아요. 푸는 돈 자체가 작년에 본예산이 558조였잖아요. 올해 본예산은요 607조 7천억 원입니다. 607조 7천억 원이면 작년 대비해서 적어도 50조 이상이 많은 데다가
지금 말입니다. 열린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추경하자는 거예요. 추경하자. 그래서 대선 전에 돈 뿌리자예요. 돈 뿌리자. 추경은 쉽지 않겠지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추경을 하면 선심성 공약이다. 국회에서 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 말에는요.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게. 정부가 안 하겠다는 거지 국회가 하면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돈은 더 풀릴 겁니다. 그럼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환율까지 감안을 하면 계속 원자재 가격은 더 많이 오른다. 원자재 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적자 폭은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질 거라고. 당장 정부는 일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시적이라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동절기가 지나면 흑자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동절기가 지나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횡가를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결국 동절기가 지나면이라는 것은 1월, 2월, 3월까지도 시원찮다. 뭐 3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확실하게는 1월, 2월도 나쁘다는 걸 이미 지금 정부는 간파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정부도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수출의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수출의 상황이. 저는 이 적자가 한번 난 거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심각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커질 거라고 봅니다. 유일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게 수출이에요. 그런데 이 수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박살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6,440억 달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작년 대비하면 여러분 반토막 났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지금 올해 2020년 대비하면 반토막 났죠. 2021년에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250억 달러입니다. 250억 달러. 그런데 2020년에는요. 500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500억 달러가. 완전히 반토막 났어요. 완전히 반토막. 이렇게 됐을 경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달러가 공급되는 게 준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에 총체적인 위기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이 말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무역 수지가 제가 예상했던 것은 9월 10월쯤에 적자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그나마 기업들의 선방 게다가 국제유가가 주춤하는 바람에 이게 9월 10월은 넘기고 11월까지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12월에는 또 적자로 돌아섰다는 것 이것은요. 당분간 우리 경제를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양상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야기했던 1분기의 위기가 온다. 작년이 아니죠. 2020년 상반기 같은 위기가 온다. 이렇게 말했던 것 지금 다시 한번 제 머릿속을 이게 어지럽히고 있네요. 중요한 것은요.
올해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심지어 경제 수장들까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책 철저하게 세워야겠습니다.